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동진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고 댓글에 많이 쓰셨는데, 이동진 선생님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얕습니다. 얕아요, 되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김진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참종가를 설명한 게 있는데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에요. 참종가를 사랑과 정치의 대립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밀란 쿤데라가 아니라 그래요, 에세이에서. 근데 김진영 철학자분이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냐? 맞죠, 당연하죠. 근데 그분의 설명은 틀린 겁니다. 그냥 그분의 식대로 밀란 쿤데라를 이해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자폐적인 책 읽기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상관이 없어요. 밀란 쿤데라를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그런 느낌의 자폐적인 책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강신주 박사님이 밀란 쿤데라의 정체성에 대한 해설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그 해설한 내용 자체도 틀렸어요, 완전하게. 이거는 쿤데라가 뭐라 했대 이거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정체성이라는 소설을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뭐로 푸냐면 스피노자로 푸시거든요. 근데 밀란 쿤데라의 전집에서 스피노자라는 이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강신주 박사님의 바운더리 안에 밀란 쿤데라를 포섭한 거, 이게 자폐적인 책 읽기인 거예요. 밀란 쿤데라가 단 한 번도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라는 소설을 스피노자로 풀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책 읽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강신주 박사님이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으셨는가? 맞아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아시나?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틀렸다 이거예요. 전 그게 자폐적인 책 읽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의 관념대로 쿤데라를 재단해버린 거잖아요. 진정한 책 읽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작가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를 존중하는 건 그 작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에게로 넘어갔을 때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이 더 대단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니체 전문가랑 여러분이 얘기를 한번 해보잖아요. 니체 환상이 박살난다니까요. 오히려 한 작가의 책을 막 파내려갈수록 인간이구나 얘도, 그런 광기가 벗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의견과 그의 의견이 스치면서 내 의견이 날카로워져요. 더 유연해지면서. 그래서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해서 그 책을 볼테르에게 바쳤던 거예요. 볼테르는 뭘 얘기했냐면 관용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관용의 정신은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밀란 쿤데라에게, 알베르 까미에게 완전히 그의 이론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관용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뭘 보는 거예요? 까미라는 인간을 봐야 돼요. 광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이동진 씨가 저보다 쿤데라 잘할까요? 제가 압도적으로 잘할 겁니다. 저는 쿤데라에게 들어갔거든요. 제 쿤데라의 모든 소설을 평균 10번 이상 읽었어요, 여러분. 에세이는 5번 이상. 모든 에세이. 저보다 그분이 더 잘할까요? 그분이 10,000권의 책, 더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저보다 쿤데라를 더 잘 해석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는 쿤데라의 관점을 얻었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폐적 책 읽기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는데, 그러면 그 철학자에게 매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철학자의 안 좋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철학자에게 들어가고 나면. 작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롤랑 바르트랑 푸코였죠, 미셸 푸코. 근데 두 명이서 연인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게 롤랑 바르트였잖아요. 전 그게 싫었습니다. 작가의 죽음을 싫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저 책 있죠, 저게 다 롤랑 바르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중에 살 수 없는 책들도 전부 다 구해서 다 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르트의 논리도 이해가요. 설득력 있네. 근데 뭐가 보이냐면 바르트의 모순도 보인다고요. 이게 나를 넘어가는 독서인 거예요. 이런 독서를 반복해야지 깊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관용이 생겨요. 니체가 볼테르를 그래서 좋아했어요. 나의 중력도 있고 저기의 중력도 있다. 이게 관용이에요. 넘어가는 독서를 하지는 안 생깁니다. 제가 한 작가의 책을 그 사람의 책 다 보라는 거예요. 모순도 보고 안 좋은 점도 보고. 제가 롤랑 바르트 읽으면서 처음엔 와 미쳤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중립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롤랑 바르트. 보면서 좀 짜치는데? 사상가로서 좀 짜친다 이러면서 롤랑 바르트가 뭐로 보이냐? 인간으로 보여요. 저한테 롤랑 바르트는 어떻게 보이냐면 짜증 많고 상처 잘 받는 아저씨로 보여요. 그의 주장도 수용하고 그의 주장과 내 주장이 마찰되면서 저는 더 유연해지고 제 주장은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롤랑 바르트 식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롤랑 바르트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인문학에서의 관용. 근데 이건 넘어가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밀란 쿤데라를 왜 사랑하고요, 제가 밀란 쿤데라를 왜 아버지라고 불렀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밀란 쿤데라가 카프카나 톨스토이를 해설한 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프카의 어떤 작품이 풀리는 게 아니라 톨스토이 한 작품이 풀리는 게 아니라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이 관통돼요. 제가 그래서 밀란 쿤데라를 위대한 독서
독서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쿤데라는 그렇게 책을 봤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쿤데라가 이야기한 톨스토이, 쿤데라가 이야기한 카프카를 보잖아요. 카프카의 전집이 그냥 뚫립니다. 톨스토이를 보잖아요. 밀란 쿤데라가 얘기한 대로 톨스토이를 보면 톨스토이 전체가 뚫려요. 전쟁과 평화만 뚫리는 게 아니에요. 양태는 다르잖아요. 논리가 똑같아요. 이걸 쿤데라는 봤어요. 제가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쿤데라는 넘어가는 독서를 했다고요. 카프카는 어떻죠? 책은 돕기도 아시죠? 이거 전문 읽어보셨어요? 읽어드릴까요? 프라하에서 1904년에 1월 27일 수요일 날에 오스카 폴락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거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두개골을 깨는 독서가 아니면 왜 책을 읽지? 벌써 자폐적인 독서가 아니에요.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 없다면, 책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전문입니다. 책은 도끼다의 전문. 이게 카프카의 독서였습니다.